핑계가 정말 많아요. 네. 일단 연애를 해야 되고 벚꽃 피면 국회의사당 네. 가야 됩니다. 네. 그냥 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안녕하십니까, 호라말쿠입니다. 이전에 이제 공지해드린 대로 선생님과 대화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 저는 희소고시 학원에서 임용을 강의하고 있는 한경입니다. 강의한 지는 7, 8년 정도 됐고요. 05학번이에요.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인데 2010년도에 임용을 합격을 했어요. 2년 정도 공부를 했고요. 2009년도에는 3차 시험에서 조금 이제 안타깝게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경기도에 붙어가지고 이제 5년 정도 이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학원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다른 걸 하시다가 이제 특수로 오신 건가요? 많이 방황했죠. 저희 집 앞에가 이제 여중이거든요. 그 여중 선생님들이 이렇게 새를 많이 살았어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그 중에 이제 특수교사 한 분한테 특수교사를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알게 돼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그 해보는 거 어떠냐 이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특수교사 선생님하고 면담도 이제 같이 했었는데 굉장히 좀 편한 데서 이제 특수교사를 했던 분이 아닌가. 꼴랑 넘어가가지고 특수교육과를 이제 좀 늦게 가게 됐죠. 저는 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었던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네. 강사분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다가가기 힘든 존재, 그런 네. 말씀 네. 많이 네. 들어보시지 네. 않으셨나요? 그쵸. 저는 좀 인상이 좀 딱딱해가지고 차도난 분위기라서 사석에서는 좀 소탈한 편이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강의할 때랑 좀 많이 다르다? 근데 강의할 때는 긴장된 상태에서 이제 뭘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데 초기에는 좀 날 새고도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긴장된 상태에서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또 한마디 한마디 실수하게 되면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어 한마디 얘기하더라도 이제 틀리지 않고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합격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네네네. 한 사람으로서도 좀 어떻게 네. 지금 강사가 됐을까? 궁금한데 그거를 물어볼 수 없잖아요. 선생님 왜 강사를 그렇죠. 네. 가끔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노량진에서 원래 공부를 좀 했었는데, 수능 공부할 때 윤리 선생님이나 역사 선생님한테 조금 이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거 한번 해봐도 좀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합격할 때는 좀 학원 강사도 없고 자료도 없기 때문에 자료를 이제 스스로 많이 좀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책이 없었어요, 그때는. 합격하고 나서 교직 논술 책, 서브노트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출판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특수교사로 이제 현장에서도 있었고, 교육청에서도 이제 행정 업무를 제가 2년 정도 했었고, 이제 다 이제 있어 보니까 적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장애 학생을 가리키는 게 힘든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수업을 한다. 그 수업에 대해서 뭐 활동이 이제 따다닥 생각이 나가지고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나야 되는 거고, 뭐 운동회를 하든 수학여행을 가든 뭐 하든 좀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좀 나랑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조금 이제 인정을 받는 축에 꼈었는데, 마지막 학교가 조금 기억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김태우 선생님이 계속 강의하자고 푸시를 또 하셔가지고, 마침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게 되면서 결단을 내리게 됐죠. 나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학원 강사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순수하게 궁금했습니다. 네. 이게 강사분들은 축구 선수 이적하듯이 학원이 얼마 먹고 강사가 얼마 먹고 그냥 순수하면 궁금해가지고. 계약할 때가 되면 학원에서 연락이 와요. 한번 만나자고. 보통은 3년으로 계약을 하든가 5년으로 계약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이제 끝나는 해가 되면은 1년 전 정도에 다른 학원에서 연락이 와요. 한 번 만나서는 안 되고, 그래도 뭐 한 2번, 3번 만나면은 학원이 어떻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뭐가 있고, 계약금이라든가 이제 분배는 어떻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뭐 계약 상황은 비밀로 이제 계약서에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딱딱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데, 보통은 계약금을 받는 조건은 그 학원에서만 이제 강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약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마음대로 이제 옮기거나 그러면은 이제 위약금이 있겠죠. 그러고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학원이 하는 역할이 있고 제가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배분을 하게 되는데, 학원하고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하게 뭐 몇 대 몇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학원이 생각보다 하는 일이 좀 많이 있어요. 강의실 임대하고 관리 유지하고 이제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홍보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원 강사도 옛날 학원 강사보다는 지금 학원 강사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일이 옛날보다는 2~3배가 더 많다. 이것도 신뢰가 될 수 있지 네네. 모르겠는데, 월 얼마 벌까? 소나타 한다 벌겠나? 그런 식으로. 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원 강사마다 좀 편차가 크지 않을까. 이제 아는 학원 관계자로 들은 얘기는, 노량진에서 월 100 못 버는 학원 강사도 진짜 많다. 일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들은 굉장히 많이 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은 많이 본 적도 있고 조금 본 적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항공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벌써 이제 1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수입은 매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사실 이제 올해까지만 좀 항공사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심각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해야 되나? 대리기사 해야 되나? 고민들도 조금 했었는데 원래는 준비를 하고 항공사 하러 나와야 되는데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뭐 이제 소규모로 학생들 가르쳐 보거나 책을 좀 준비를 좀 해놓고 나와야지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는 2월까지 이제 일하고선 학교에서 3월부터 바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기본 이론서도 이제 김태호 선생님이 조금 같이 쓰기도 해주고 이제 집필도 하게 되고 뭐 이러긴 했지만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제가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기를 많이 얻지 못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공부에 대한 얘기보다 이런 얘기 원하셔가지고 이제 인터뷰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 한번 보고 저보다 더 이제 훌륭하게 강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시원하게 그만두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좀 더 봐야겠지만은 지금 예감은 계속 할 것 같아요. 교과실과 비교했을 때 뭐 장단점 뭐 교사 했을 때 장점이라 그러면은 방학이 가장 큰 장점이죠. 학원 강사를 하면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제 해외여행 간 이제 동료들의 그런 모습들 뭐 일찍 퇴근하는 거 부럽긴 하죠. 근데 교사를 할 때는 자기의 노력에 대한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오진 않잖아요. 이렇게 해도 월급이 똑같고 저렇게 해도 월급이 똑같고 장애학생을 가리키다 보니까 뭔가 성취가 바로바로 느껴지지 않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학원 강사를 하다 보면은 실시간으로 수강생 숫자나 강의료나 이제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크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학원 강사를 했을 때 시간이 쫓길 때가 많죠. 지금은 뭐 강의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완성이 됐고 개정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라서 초창기보다는 좀 시간이 여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잠이 많은데 늦게 일어나도 된다는 거, 내 마음대로 시작해도 된다는 거, 네. 끝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끝내도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프리한데 뭔가 또 불규칙한 삶 때문에 매년 건강검진을 했을 때 수치들이 좀 안 좋아진다는 거, 이런 것들은 또 단점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그런 게 없는 대신에 규칙적이지 않은 삶을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문제점? 제가 선생님 강의를 수강할 때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강론을 몇십 네. 거를 사서 네. 개정 작업을 막 하고 모니터가 그때 막 3개인가 4개를 아, 붙이시고 네. 그 막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네. 말씀 듣고는 와 강사들 진짜 자료 준비가 진짜 장난 아니겠구나. 지금도 그 정도 강의랑 자료 준비를 뭐 어떻게 하시는지. 보통 다른 교과보다 준비할 게 많은 게 네. 이화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니까 기출이 우선 3배. 이제 강론이 추가된다는 건 다른 과목하고 이제 비슷해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초등 따로, 중등 따로 해야 된다는 거, 교직문수를 또 따로 해야 된다는 거, 준비할 게 너무 많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자료 준비가 안 되니까 강의 준비보다는 자료를 이제 날 새서 만들고 날 새고 강의를 하는, 그러니까 이틀도 저는 좀 잠을 안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꽤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강의를 하면서 다음 강의할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반기에는 문풀하고 모고 문제를 또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힘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가진 그 커리큘럼 안에서는 다 끝났어요. 서브노트 만드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였었는데 다 끝났기 때문에 개정만 하면 돼서 옛날보다는 힘든 건 아니고 여유롭게 작업을 하고 있고, 목요일, 금요일 강의를 하거든요. 토요일 쉬고요.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자료 준비 이런 것들 좀 하고요. 수요일 날 줌으로 특별관리반 스터디를 하고, 또 목요일 날 와서 또 준비해가지고 금요일 날 강의하고, 또 하반기에는 또 이제 며칠 잡아서 오프라인 첨삭, 온라인 첨삭하고 문제 만들고. 언제 쉬시나요? 쉴 때는 또 몰아서 쉬고. 아. 가장 조금 여유로울 때가 이제 12월이 1차가 끝나고 그렇죠. 강사분들마다 경쟁이다 보니까 타 강사와의 차별화 전략 네. 선생님 혹시 강론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논문이나 새로운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안 보는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책들을, 그래서 없는 것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내용을 토대로 조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시험을 볼 때도 그 워딩을 그대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론서에 있는 내용이나 강론서에 있는 예시로 이제 설명하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인기를 조금
조금 저하시키는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수강생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머리가 좋아서 붙은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노력을 많이 하고 좀 전략을 많이 좀 생각했던 이제 사람들인데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길게 강의를 하면서 긴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사람을 들으면서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이제 강의를 하지만은 내 강의를 들으면 다 이해가 되고 다 암기가 되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내가 해도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수강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렵다. 마음의 위안이 좀 되지 않는다.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언하는 거는 공부 안 하면은 스터디 하거나 문풀 하거나 첨삭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저는 항상 OT를 할 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강생 입장에서 자료를 많이 좀 개발하는 편이에요. 서브노트, 뭐 어디를 넣어야 되고 어디를 빼야 되고 이제 되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서랑 기출이랑 이거 다 합쳐가지고 서브노트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이제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 스터디라든가 첨삭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강사 생활 지금 몇 년 하시는 거예요? 약 8년 정도. 기억나시는 혹시 수강생이나 뭐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조금 이제 기억이 나죠. 미처 합격하지 못하고 기간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포기하거나 이제 이런 친구들 제 조교 중에도 있거든요. 이 친구가 진짜 똑똑해요. 제 문풀을 보면 알겠지만 전체 내용 중에서 몇 개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샅샅하게 다 훑거든요. 그런 문풀을 풀어도 2점, 3점만 틀리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은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저는 좀 가장 기억에 남죠. 마음이 좀 안 좋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붙고 또 이 친구는 진짜 너무 잘한다 이런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네. 이런 경우 이제 연락 오면은 둘 다 좋죠. 조금 부족했는데 붙으면 좋고 네. 또 이제 오래 해서 안타까웠는데 붙으면 좋고 근데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로는 오래 하면 무조건 붙는다. 누구나. 네, 언제 붙느냐의 차이지 무조건 붙는다. 수업하시는 거 외에 화면에 이제 나오게 되니까 뭐 말투나 옷차림, 이런 아, 헤어스타일 이런 거 네. 선생님도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 초창기에는 조금 신경을 썼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지한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머리도 이제 왁스 좀 발라가지고 이제 스프레이 많이 뿌리고 그때 되게 짧으셨잖아요. 네. 얼굴이 좀 많이 빨개지는 편이에요. 피부가 좀 얇아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비비도 조금 바르고 최근에는 많이 좀 귀찮아져가지고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비비는 안 바른 지 한참 됐고요. 이건 처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약한 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도나 이제 습도 변화에 이제 굉장히 민감한데 학원은 바로 앞에서 이제 히터나 네. 이제 에어컨이 오고 또 잠 못 자거나 또 이랬을 때 눈을 좀 많이 깜빡이거나 킁킁거리거나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제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부분을 민감하게 봤었죠. 그리고 이제 표정 같은 경우 자연스럽냐 이제 자연스럽지 않냐 이제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보긴 하는데 제가 이제 제 화면으로 보면은 더 이상하고 이제 민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신경 안 쓰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의외로 학원 강사 중에서 비염이 너무 심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목도 대부분 다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똑같이 건강이 좋지 않은 40대 아저씨입니다. 강사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수험생들의 문제점이나 말해야겠다 싶은 그런 팁 같은 것들. 초수생이 있고 장수생이 있으면 누가 더 성실하게 공부하는지를 보면은 장수생이 더 성실하게 공부할 것 같잖아요. 초수생이 훨씬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불만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거든요. 근데 오래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는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요거 해봤자 엄청 노력 드는데 나와봤자 1점. 재수나 삼수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장수가 되잖아요. 그럼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안 빼고 공부를 합니다. 무조건 다 철저하게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빼지 말고 공부하자. 철저하게 공부하자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기출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기출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을 보면 어떨 때는 기출 위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생소한 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론 위주로 어떨 때는 실제 사례 위주로 교육 과정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흐름이 매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또는 범위를 넓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기출만 강조하거나 외우지 않고 너무 나는 이해를 하면 나는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다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어떻게 나오든지 대비가 가능한데 마음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제가 수험생일 때 3수까지는 그냥 뭐 치고 올고 이랬는데 4수가 되니까 포기를 해야겠다. 우울증이 오고 무기력증이 오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이랬었거든요. 네. 차라리 그 경지를 넘어서니까 6수, 7수 때는 한 10수 정말 40까지 계속 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공부에 부담이 없어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멘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혹시 조언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래 공부하면 무조건 붙습니다. 그거는 명확해요.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오래 공부하면 무조건 붙어요. 조금 일찍 붙냐 조금 늦게 붙냐의 차이만 있다. 교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공부하면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학교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승진을 향해서 이제 가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대학원을 가요. 대학원 상담을 저한테 하면은 전 대학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학교를 2번 다니는 것과 똑같다. 돈은 이제 돈대로 들고 너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돈 들고 시간 없고 중간고사 봐야 되고 기말고사 봐야 되고 졸업시험 봐야 되고 이제 논문 해야 되고 그게 학교 현장이랑 관련이 없어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강론을 좀 펼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보통 시험 합격하면은 다 팔고 다 버리는데 학원 강사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학교 현장에서 그 막혔던 부분들이 강론서에 다 있다. 뭐 예를 들어 타임아웃을 할 때는 몇 분을 해야 되고 OT기 절차가 되고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무조건 교사가 된다. 조금 일찍 되느냐 늦게 되느냐의 차이다. 기약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사실은 30살 때 이제 임용이 됐었는데 한번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지금 있는 학원 강사분들이 몇 분이 나와서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랑 친한 교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임용 준비해라. 근데 제가 나이가 이제 30인데 몇 살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40살까지는 해라. 기간제도 하지 말고 그땐 좀 어이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붙는데 늦게 붙나 일찍 붙나 인생에 있어서 큰 차이는 안 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금세 시간은 또 간다. 저도 장소에 있으니까 네. 나는 언제 되나 도대체 40전에 되겠나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큰데 이걸 포기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막막한 국어나 수학 이런 조직교과는 학원이라도 가는데 특수 나는 어디 가야 되노? 뭐 복지관에 가고 막 센터 막 그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 뭐 150만 원 받고 이런다 하니까 너무 금전적으로 적고 일도 힘들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항상 포기만 안 하면 합격한다고 막 유튜브에 말하거든요. 정말 같은 맥락입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공을 계속 해야 된다. 계속 작은 성공을 해야지 성공의 맛을 알아가지고 더 큰 성공을 향하기 위해서 고통을 좀 참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에서도 정한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목표를 이뤄서 그 성취의 맛을 보고 내일 또 성취의 맛을 보고 이렇게 1년을 긴 장기 계획하에서 계속 성공하는 경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작은 성공 그렇죠. 나와의 약속 하다 보면은 이제 합격에 다다르는 그렇죠. 그 자신의 그 한계를 좀 극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답변을 꼬야 담비님 하나는 뭐냐면은 맹학생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작권 문제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학원 출판사하고도 좀 엮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힘들게 또 스캔을 해가지고 그런 수고를 조금 덜어드리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출판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책을 인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출판사 명의를 갖고 있어요. 제 책을 제가 인쇄를 하거든요. 워드로 작업해가지고 제가 인쇄를 하기 때문에 저작권에서 이제 프리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원본을 공개하고 나면은 책이 안 팔린다는.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오픈해버리면 한교쌤은 그럼 강의 이제 안 팔릴 건데 왜 오픈하실까? 많은 분들이 책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판사 계약하면 인쇄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인쇄 받을래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러면 100이면 100 다 그냥 책 출판은 안 하고 가만히 있을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돈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종이값은 항상 오르는데 네. 책값의 정가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인쇄업이나 출판업이나 서점이나 이건 굉장히 사양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학원 강사들이 매년 책 막 개정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저는 제가 출판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걸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은 기본 인쇄량이 있어요. 500권은 항상 기본으로 세팅 값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PDF를 풀면은 이제 책이 이제 안 팔리니까 그 문제가 조금 걸렸었는데 해결한 건 뭐냐면 소량 인쇄로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소량 인쇄하면 돈은 훨씬 많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뭐 강사 생활 못할 만큼 그렇게 영향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보셔라. 유튜브 채널 개설 생각이 없으신가요? 유튜브 채널도 올려주세요. 이제 학원에서도 유튜브에 이제 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컨텐츠를 구성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찍어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올리는데 너무 재밌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별도로 이제 개설할 생각은 없고 요청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또 진행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간간히 뵙는 걸로. 태훈님이 최종 탈락 후 200년 하게 되는데 연간 강의 활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연간 강의 활용 방법은 원래 1, 2월에 기출을 안 했었는데 기본 이론반에 최근 3개년 기출을 이제 같이 푼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기출만 했었는데 연도별 기출을 이제 같이 한다는 점이 조금 달라졌다. 그래서 연도별 기출반이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7월에 문풀하고 이제 모고하고 이제 근데 모고를 좀 횟수를 늘렸습니다. 예전에 5회 정도 이제 했었는데 커버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확 늘렸어요. 아무래도 그 연간 커리큘럼에서 기출을 위주로 강조를 하고 문풀 모고에서 넓게 커버가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기본 이론을 소화하지 않고 회복 수를 늘릴 생각인데 작년 내용과 변경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PDF로 공개되어 있는 심플 그리고 순살 기출 강론에서는 색깔이 조금 제목이라든가 문구가 다르게 돼 있는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심플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심화 강론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예원 선생님이 강의 선택 시 주의점 알려주세요. 너무 긴 강의는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조금 충격인 게 뭐냐면은 수강생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올해부터는 학원에서 업데이트해가지고 강의 진도율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90% 100%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강의 90% 100%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험생이었으니까 놉니다. 핑계가 정말 네, 많아요. 네. 왜 못 듣냐 물으면 일단 연애를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노량진에 있으면은 노들 가깝고 벚꽃 피면 국회의사당 네.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들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PM님이 올해 중등교육과정 공부 본의와 무엇을 위주로 보낼 건지 궁금합니다. 내년에는 신교육과정이 중등에는 적용되진 않고요. 내후년에 적용이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야? 최신교육과정까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년에 안 가르치는데 내가 왜 그거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내후년에 가르칠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에 그거 가르칠 교사를 뽑는 거니까 최신 교육과정까지가 범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선은 강론에 있는 교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교육과정을 보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총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우리가 이제 버텨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을 또 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교육과정 총론을 중심에 두고 공부를 하되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구교육과정 총론을 공부한 경험이 있으니까 구교육과정 총론도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초수생 같은 경우는 두 개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신교육과정 위주로 가면 된다. 근데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범위를 임의적으로 좁혀드리는 거지 원래는 두 개를 다 보는 것이 맞다. 뭐가 출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는. 네, 없죠. 민포담님께서 시간이 부족한 200년 인고생이 한 개 내지 두 개의 강의만 들을 수 있다면 어떤 과목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을까요? 문풀을 듣는 것이 좋지 않느냐. 기본 이론은 들어봤을 거고 기출도 들어봤을 거고 이제 문풀 제커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진짜 많아요. 그 초등형 문제를 내면서 하위 문제들이 쫙 있어서 전체를 다 훑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하고 계신 게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나는 문풀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적장애면 지적장애를 공부를 하고 공부하기 위한 용도로 문풀 푸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점검하는 용도로 문풀을 풀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강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공부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법품이 엄청 틀리거든요. 첨삭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풀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 증가시키는 거니까 연관커리 중에 하나만 들으면 뭘 들어야 됩니까? 그럼 저는 이제 문풀을 듣는 것이 좋다. 문풀이 좀 어려워요. 많이 훑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 만족도가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좀 많이 맞아야지 네, 맞아요.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입장에서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좋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 세대권님이 법청문이 너무 안 이어지는데 효율적인 공부법이 있을까요? 다들 통합기를 한다 해서 따라하는데 잘 안 되고 머리에 남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애수생입니다. 통합기를 어차피 해야 돼요. 분산학습보다는 이제 집중학습을 좀 해야 된다. 매일 뭐 30분씩 해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외우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루에 2시간 정도 이렇게 통으로 상반기에는 빼가지고 똑같은 문구를 계속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공부를 상반기에는 조금 해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한 장 외우면 내일도 한 장 똑같이 외우고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 번 집중적으로 이제 반복하는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총론법에서 출제되었던 주요 조항과 관련된 부분들은 집중학습을 상반기 중에는 좀 해야 되지 않나. 나머지 것들은 2022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유튜브에 올린 게 있어요. 하반기에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화 당시에는 질문이 없었어서 별도로 선생님께 질문을 보여드리고 텍스트로 답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초코틴틴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1번 강론은 어떤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해줄까요? 두 명이서 진행할 것 같은데 효율적인 방향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손사 기출에 있는 강론에서 중요 문구를 같이 리딩하면서 왜 중요한지 서로 말해보세요. 2번 지키지 않고 11월까지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3번 한경강사님만의 공부 팁이 있을까요? 오래 집중하는 법, 배우는 법, 오답 분석하는 법 등. 오래 집중하는 법은 평소에 유혹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생각도요. 외우는 방법은 오직 쓰는 방법뿐. 오답을 분석할 때는 정상적인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 포스트잇에 써서 문제마다 붙여보세요. 라고 한경 선생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사라는 걸 떠나서 한 개인으로서 향후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뭐 목표 혹시 제가 좀 한 일을 오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학원 강사는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목표는 원래는 70살까지 학원 강사를 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올해까지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기본 이론서 만들고 이러면서 학생들 관리를 조금 이제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이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걸 제가 이제 못하니까 그런 하락세가 최근에 좀 멈추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70세까지 학원 강사를 목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매년마다 세웠던 그런 목표들이 있어요. 뭐 책을 만들면 프린트로 만들고 두 번째는 책으로 만들고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내용을 좀 추가하고 뭐 이제 이런 좀 플랜들이 있었거든요. 자료나 교재 만드는 플랜은 다 끝났습니다. 다 완성을 했고 조금 더 플랜은 수강생 대면이나 이제 비대면 접촉을 좀 늘려가지고 관리 쪽에서 조금 신경을 쓰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온라인 같은 경우도 줌으로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만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 제 목표고 제가 또 비혼주의거든요. 결혼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는 굉장히 빨리 하고 싶었어요. 30살 되니까 조마조마해지더라고. 김태곤 선생님이 저를 이제 비혼주의로 이끌어 주시고 본인은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어요. 지금 반갑습니다. 애기도 안 난다 그러다가 애기까지 낳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저는 비혼주의자로 남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큰 목표는 없습니다. 돈을 뭐 엄청 벌어야 된다 이런 목표도 없고요. 자식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목표도 없고요. 지금에 있는 삶에 좀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학생들 만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쏟는 노력의 양과 질도 비슷하기 때문에 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힘들고 다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계를 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이 50인데 그걸 200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